안녕하십니까, 크레이지빵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번 주에 나갔던 신호를 보면서 제가 한번 매수 매도를 제 개인적이었다면 어떻게 대응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저만의 방법이니까 꼭 맞진 않으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컨텐츠를 보려면 네이버에서 검색창에 슈퍼 퀀트 K를 검색하시면 가장 위에 저희 프리미엄 콘텐츠가 검색이 됩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카테고리에 들어가셔서 단기 시그널을 클릭을 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신호를 내보냈던 모든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 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이제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SBS 지분을 매각한다는 이슈가 돌고, 그 전에 이제 거래량이 좀 이렇게 강하게 동반되면서 단기를 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저희가 신호를 날렸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캡스톤 파트너스라고 GTP 스토어가 출시된다는 소식에 AI 섹터가 좀 많이 강했었는데요. 신규 상장주가 최근에 강했던 모멘텀도 있고, 저희 자체 분석으로도 거래량이 터져서 이 두 종목을 신호를 냈었는데요. 일단 SBS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4일 전이라 잘 안 보여서 제가 한번 30분 봉으로 변경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8일이죠. 1월 8일 날 이게 시가에 좀 강하게 좀 빠지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너무 하락 추세가 나오면 시그널이 꺾였다고 생각하고 진입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뭐 오장에 올라가거나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잃을 확률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반반인 확률이면 저 같으면 도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캡스톤 파트너스는 이날 강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1월 8일을 보시면 이거는 24% 정도 갔었네요. 그래서 종가가 15% 정도 떴기 때문에 이날 AI 추세가 전체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저는 좀 도전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한해서는.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나갔던 신호는 파로사이 바이오와 우리기술투자 C랩이 나갔습니다. 이날 이제 엔비디아가 AI 신약 기업을 투자를 하면서 암젠과 신약 개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좀 모멘텀이 강할 것 같다고 예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기술투자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승인 기대감이 있어서 좀 미리 들어가서 좀 기대감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쌌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연일 신고가를 뚫으면서 신약 개발과 더불어서 본업인 AI 관련주인 C랩을 이렇게 세 개의 신호가 나갔었는데요. 이제 하나씩 봐보겠습니다. 네, 이날 파로사이 바이오는 처음에 갭이 한 5% 정도 뜬 후에 강하게 밑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갭이 너무 많이 뜨는 종목은 그날 흐름에 따라서 좀 좋지 않으면 눌림목이 나왔을 때 들어가자라고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이날 제가 예전에 예를 드렸잖아요. 여기 뭐 개인만의 선을 그어놓고 대응하자. 뭐 이 밑으로 떨어지면 거래하지 않는다. 만약에 첫 번째 선을 여기 그었고, 뭐 두 번째 선을 이쪽에 그었고, 여기까지 내가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세 번째 선을 여기에 그었다고 예를 들어드리면, 이 세 가지 선에서 이제 이쪽 섹터가 살아있는지를 체크하시고 내가 이거를 진입을 할 거다. 그러면 이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를 좀 정확히 정해서 대응을 하셨다면 이날은 또 이제 나중에 강하게 상승이 나와서 수익이 날 수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은 본인이 어쨌든 직접 잡으셔야 하기 때문에 본인만의 방법을 꼭 세우셔야 합니다. 말씀드린 와중에 이제 장 시작 한 30초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신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저희가 그 이란에서 미국 유조선이 납포돼서 좀 또 분쟁이 일어날 것 같아서 흥구석유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미국 1등을 탈환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강했던 캡스톤 파트너스를 신호가 나갔습니다. 근데 캡스톤 파트너스는 지금 투자 주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좀 흐름을 보고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저라면 흥구석유는 오늘 시가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저라면 시가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이렇게 강한 종목은 시가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는지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 돈으로 해드리면 좋은데 소액을 가지고 하더라도 컴플라이언스에 위반된다고 해서 제가 말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 시작했고요. 이렇게 동시효과가 강하게 들어오면은 단일가가 걸려서 2분 뒤에 시작하거든요. 일단 같은 섹터인 중앙에너비스가 강하게 출발하고 있어서 들어올 확률이 높은데요. 근데 만약에 중앙에너비스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윗꼬리가 강하게 달리면 흥구석유도 같이 윗꼬리가 달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이쪽 관련 섹터의 흐름을 보고 내가 들어가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 뭐가 맞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본인만의 방식대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제 식대로 오늘은 보여드린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크게 빠지고 있어서 흥구석유도 좀 빠질 확률이 높거든요. 이걸 관련 섹터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보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건 보여드리지 않을 거고요. 이것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캡스톤 파트너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주의 종목이 걸렸지만 지금 올라오거든요. 한번 캡스톤 파트너스 지금 매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라면 8,280원에 매수했고요. 여기가 깨지면 저는 바로 손절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저는 8,210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네, 그러던 나중에 이제 흥구석유도 제가 오늘 일터라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손절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장이 어떨까요? 장이 좀 안 좋을수록 석유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이 반반이어서 좀 상승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구석유가 일단 눌려서 출발하고요. 어제 그 전에 가장 높았던 가격이 이 정도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단 호가창이 너무 비어서 이럴 때 들어가시면 좀 위험하고요. 에너비스랑 아직 크게 들어오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랑 지금 매수 들어갑니다. 12,100원에 들어갔습니다. 12,100원. 아까 12,050원이었는데 시장가로 매수를 했는데 어쨌든 갭이 떴기 때문에 12,100원에 들어갔다고 하겠습니다. 사자마자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 에너비스랑 이런 관련 업종을 잘 보셔야 돼요. 혼자 갈 수도 있겠지만 애가 빠져버리면 같이 섹터별로 빠지거든요. 캡스톤 파트너스 손절하겠습니다. 이거 손절 라인을 놓쳤어요. 옆에 걸 보다가. 이러면 그냥 칼같이 손절하셔야 됩니다. 이 한 종목은 실패한 거고요. 근데 흥구석유는 제가 아까 12,100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3%가 거의 와 가는 것 같은데 위를 또 못 뚫고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손절 라인은 11,800원 정도로 잡겠습니다. 11,800원 정도로 잡으면 여기가 온다면 오늘 두 종목이 다 실패했더라도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겠죠. 왜냐면 원칙을 정해놓고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캡스톤 파트너스 제가 손절하자마자 올라오네요. 원래 다 단타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려니 해야 돼.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잊어야 됩니다. 이게 보기 싫으니까 다른 종목으로 바꾸겠습니다. 우리 대장님인 삼성전자로 바꿔놓겠습니다. 네, 이제 흥구석유 한 종목에 집중하면 되는데요. 마침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프로그램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이러면 좀 장 후반부로 갈수록 상승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손절 라인을 오늘은 저 개인은 11,700원까지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은 원칙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저는 이게 계속 보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는 거고 본인만의 매수 매도 원칙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수요일 날 가장 강했던 12,500원을 뚫는다면 위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거래량이 그렇다고 좀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호가창도 괜찮고 거래량도 지금 200만 주 정도 나오고 있어서 오늘 지금 수급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 빠지면 그냥 손절하겠다, 올라가면 수익 실현하겠다, 좀 이런 마음가짐으로 대응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못 봤는데 12,500원을 왔다 갔네요. 그럼 수익 실현을 했을 텐데 못 봤습니다. 하지만 못 본 것도 제 실력이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제 매수가까지 다시 왔는데요. 아직 흐름이 살아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난 이런 해운주들도 지금 같이 올라가네요. 이런 해운주들도 강하기 때문에 아직 유가도 좀 살아있다고 봐야겠죠. 이게 어쨌든 같은 섹터로 분류되는 거기 때문에
해운주들이 살아있다면 유가도 좀 살아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관련 섹터들을 좀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꼭 석유 하나가 죽는다고 관련 섹터가 살아있다 그러면 애가 잠깐 눌렸다가도 이런 해운 관련주들이랑 어쨌든 지금 석유랑 같은 테마로 엮여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아직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호가창도 아직 살아있고 뭐 매수창도 그렇게 얇지도 않고 매도창도 그렇게 얇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 그냥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매수창이 급격히 얇아진다. 그러면 밑으로 하락할 확률이 저번에도 높다고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좀 내려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매도가 많이 쌓여 있는 게 보편적으로는 좋습니다. 예, 꼭 그게 무조건 올라가겠다 이건 아니고 그래도 매수창이 많은 것보다는 매도창이 많은 게 단기적인 거래에서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 지금 10분 가까이 돼 가는데요. 거래량은 계속 늘고 있는데 제가 이거 계속 볼 수가 없어서 일단 그럼 결과는 지금 시간이 또 제가 다른 거를 설명해 드려야 돼서 결과는 다음 주 영상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날 아까 파루사이 바이오를 보여드리고 우리기술투자랑 C랩을 보여드리지 않았는데요. 세 종목 다 이제 옵션 만기 이틀 전이어서 크게 하락을 했다가 장 막판에 두 종목 다 좀 변동성이 나오면서 밑에서 사신 분들은 수익이 나셨겠지만 좀 만약에 위에서 진입을 하셨다면 이날은 손해가 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수요일 날을 보여드리면 이제 옵션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변동성이 심해지거든요. 그리고 단기 수급 쪽으로 수급이 안 들어올 확률이 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 전에는 신호가 나갔더라도 이 섹터가 좀 강하게 전체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매매를 그냥 좀 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는 베셀이 UAE 현대차가 이제 CES에서 UAM 5인승 이착륙기를 공개하면서 좀 모멘텀들이 전체적으로 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거래량도 많이 나온 상황이었고 저희 시그널도 잡히고 또 이날 무상증자한 주식이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날 이거 보면 남자의 차트거든요. 이거는 장난 아니잖아요. 이 변동성을 이용하는 게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차트로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남자의 차트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약하신 분들은 이런 주식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날 이제 베셀 같은 경우는 이게 상승폭이 누가 봐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수요일 날 시그널을 냈는데 베셀 같은 경우는 시가의 8%까지 바로 그냥 하락을 한 후에 장 막판에 3%까지 11%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큰 변동성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뭐 좀 자기만의 매매 방식이 잡히신 분들은 이런 종목을 좀 도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신호가 나갔더라도 이렇게 변동성이 너무 큰 종목은 대응하시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좀 이런 섹터에 신호가 들어오구나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또 신고가를 오늘 갱신했지만 이때도 이제 돌파를 한다 만다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MS가 갑자기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서 리튬 배터리 신소재를 발견한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 하면 우리로가 항상 이렇게 신호가 나왔고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으로 이제 신호를 내보내드렸었는데요. 우리로도 장 초반에는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한 5%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변동성이 나와서 대응을 하셨다면 수익을 낼 수도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매수 매도 시점은 또 제가 해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해드리면 컴플라이언스 위반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좀 직접 하셔야 되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온시큐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가정 보안 쪽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때 또 이제 CES에서 삼성전자 이슈가 좀 강해서 쏴드렸는데 라온시큐어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신호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종가에 한 5% 정도 올라서 하락했기 때문에 이날 매매하신 분들은 좀 수익이 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목요일은 옵션 만기일인데요. 이날 이제 삼성이 한종희 부회장이 전날 생성형 AI와 로봇의 결합으로 로봇이 급물살을 탈 거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그 전에 삼성전자와 로봇 청소기 관련이었던 에브리봇이 나갔고요.
그거 보완으로 인해서 이제 라운시큐어가 또 나갔고요. 우리기술투자는 미 증권위회가 비트코인 현물 승인이 돼서 이 신호 3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이날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이날 뭐 사신 분들은 어느 시점에 들어갔어도 다 수익이 나셨을 거고, 에브리봇 같은 경우도 어제 좀 변동폭이 엄청 강하게 나왔거든요. 위아래 10% 정도 나왔기 때문에 에브리봇을 거래하셨던 분들은 또 로봇 섹터가 어제 강했기 때문에 수익이 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또 저번 주 신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매일 아침 8시 30분에서 8시 40분 사이에 단기 시그널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보시고 단기 매매를 하실 분들은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퀀트K에서 신년을 맞아서 90%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1개월 이용료 33,000원에 할인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점은 한 달에 탐방 노트가 최소 10개에서 20개 정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와 또 기업 IR 관계,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기업 IR 정보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만의 또 이제 분석을 통해서 기업 데이터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